은퇴를 떠올리면 걱정보다 기대가 컸다는 63년생 이상재 씨. 그는 노후 자금 걱정이 없는 금퇴족입니다. 퇴직 전까지 토탈 37년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가 나름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 준비가 끝난 시점이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됐죠. 저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조금 잘 시간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취미 부자인 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찾아서 뭔가를 자꾸 즐기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뭐 잔소리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자회사에 입사해 줄곧 높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2년 전 퇴직했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적었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게 재무 준비니까 그 퇴직 전에 이제 우리가 월 평균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80살까지는 한 매월 한 100% 정도, 또 80 이후에는 거의 한 70% 정도의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세워놔놓고.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거를 달성을, 사실 월급쟁이나 월급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기를 연금 삼총사라 그래서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개인연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 요 연금 삼총탑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은퇴라는 새로운 정착지에 연착륙하기 위해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다는 이상재 씨. 그 계획의 중심엔 바로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금 맞벌이에 성공한 겁니다. 국민연금에 보니까 전업주부들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의가입을 하고 추납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가입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게 되니까 사실 이제 연금 맞벌이가 된 거죠. 연금 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거 계속 꾸준히 이렇게 넣으니까 그것도 이제 목돈이 되고. 덕분에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부. 여러분은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의 모습은 과거 1960년대생들이 당연한 미래로 꿈꿔왔던 노후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1988년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전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 1960년대생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복지 1세대였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오래만 살면 착착 나오니까. 어때요? 괜찮죠? 국민연금은 국민과 국가의 평생 약속.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의 약속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완주 공업단지에서 출발한 퇴근버스. 야간 근무를 마친 김영호 씨가 피곤한 걸음을 옮깁니다. 계속 풍포 타고 다니니까 20년 정도 다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출퇴근할 날도 또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처음에는 오래 다닐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 좀 지금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올해 12월이면 만 60세 정년을 꽉 채우고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택시 운전부터 신문 배달, 박스 공장 등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3남매 5식구의 가장. 형우 씨의 꽃청춘. 인생은 60부터.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속으로 솔직히 좋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노후라는 단어 앞에선 한없이 작아집니다. 노후 준비 거의 안 됐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비정규직으로 한 13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정규직 된 지 한 7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이리저리 어렵게 살았죠. 그 배운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하루 벌어도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애들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죠.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마운 삼남매. 홀로 서기를 시작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또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거여서 그러고 참 우리가 세대를 잘못하고 났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은 작은 딸.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반가운 딸의 방문에 화색이 도는 아버지 얼굴. 그런 아버지를 향해 작은 딸이 조심스러운 주제를 밥상 위에 슬쩍 올립니다. 가족들 사이에 금기어가 된 노후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퇴직하시면? 원래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좀 그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가 그러면 그치.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없으니까 걱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는 연금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요, 나도 모아둔 돈이 있어요? 해야지. 아니, 모아둔 돈이 어디가 있어. 뭘 직장이라도 다녀야지. 내가 관리해가지고 집이 있는 게 모아놓은 돈이야. 그리고 생활 우리 집이 아니 무슨 집이 있는 거. 고민하는데 사회 안전망이 돼 있어. 막막한 마음에 뒤로 미뤄두기만 했던 문제. 이번엔 큰맘 먹고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지출이 그닥 많지 않아. 회사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집에서 거의 삼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경조사가 그것도 30? 30대 이번 주에도 가야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111만 원 최소한의 비용이거든. 또 이렇게 한 게 막 진짜 막 바로 닥쳐버리니까. 닥쳤지. 그리고 형우 씨의 한숨이 더욱 깊어집니다. 국민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말하자면은 100만 6천 원. 근데 그거 가지고 과연 정말로 이거 참 난감하죠.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박봉해 때론 부당한 해고까지 직장을 옮겨 다니느라 연금을 낼 여유조차 없었던 순간순간들. 그 젊음의 고달픈 노후의 혜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학력과 학벌별로 청년 86세대다 했을 때 그 8이라는 게 80년대 학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년대 출생 세대들의 80년대 동안의 4년제 대학 취학률의 평균을 내보면 14%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다수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노동자로 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판매직, 영세 자영업자 또는 단순 노무직 이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압도적인 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1만 7천 원. 그러나 노인 한 명이 특별한 질병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최소 124만 원, 2배에 달합니다.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보장해 주겠다던 약속 또한 실제로는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매달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연금을 꾸준히 부어야 평생 자기가 번 소득의 평균의 40%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대체율은 더 낮죠. 오래 가입할수록 좋아요. 근데 오래 가입할 수 있으려면 오래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바로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분들은 고용도 불안정하고 또 소득도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가입을 못해요. 그러면 국민연금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를 평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너스를 더 주는 게 되니까 젊었을 때 불평등의 격차가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노후에 더 커지는 이것도 또 역설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저소득층의 노후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60년생 조종복 씨. 국가를 대신해 그를 지켜주는 건 병들고 늙은 몸 하나뿐입니다.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는 일용직.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장담할 수 없는 생활이 이젠 익숙합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일당도 좀 달라져요. 달라지죠. 오늘 하신 일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작부예요. 이거는 완전 개 작부지 이거는. 무슨 공고문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야. 해외 파견 근로자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뭐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써냈죠. 그래서 이제 저기 사우디 다부다비에 이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돈 버느라 급급한 세월 동안 가정은 무너졌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도 지금 이제 거의 40대가 거의 다 돼가죠. 저하고 인연을 끊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유일한 재산인 몸을 크게 다쳐 몇 년간 수입이 없었고 국민연금을 유지할 여력은 당연하게도 없었습니다. 일시 지급한다고. 그래서 일시 지급하면 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가서 타먹었어요. 247만 원인가? 타먹었더니 이제 국민연금도 없는 상태야. 살기 위해 당장 필요했던 돈. 조 씨처럼 연금 유지를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저소득 가입자는 지난 5년간 무려 100만여 명.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해놨는데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 마당에 손 놓고 있으면 누가 보살펴 주질 않잖아요. 산속에 가서 쿡 처박혀 죽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가족들. 가슴 아파할 가족이 없다라는 게 가장 서글픈 거예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않고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국민연금 1세대인 1960년대생들이 믿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확인한 실체는 대다수에게는 국민 용돈 수준. 낸 만큼 돌려주는 국민연금의 셈법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